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부의 네 번째 영상으로 돌아온 이성민입니다. 이제 IP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IP 생태계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IP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IP 권리를,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IP 보유자이겠죠. 그렇지만 I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IP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IP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IP 권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IP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들을 연결해 주는 에이전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IP, 콘텐츠 IP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라이선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IP를 알아야 될까? 그러니까 나는 IP를 왜 알아야 돼? 나는 IP 생태계에서 어느 위치인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IP와 관계된 생태계라고 했을 때는 어떤 IP들의 생태계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야기 IP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라이선싱 IP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야기 IP는 이야기를 확장하는 IP의 영역인 거죠. 저작물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라이선싱 IP는 이것이 결국은 다양한 상품군으로 그 사업을 확장하는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요 상태계 관점에서는 특히 요 라이선싱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라이선싱 생태계는 라이센서, 라이선시, 라이선싱 에이전트라고 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라이선서는 IP를 보유한 사람, 그리고 라이선시는 IP를 빌리는 사람, 그리고 에이전트는 그것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IP 생태계 안에는 IP를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콘텐츠를 창작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콘텐츠 저작물이라고 하는 IP 권리를 확보한 사람, 보유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콘텐츠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럼 저작물은 무방식주의니까 제가 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 그 저작권 안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으니까 다음 작품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창작을 하면 그것들이 다음 창작물로 이어질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생겨요.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만화를 그렸다면 그거의 시즌2를 제가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IP를 보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너무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그 원작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사오거나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IP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사오는 거죠. 권리를 사오는 거죠. 자, 그 권리를 사와서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제가 빌려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빌려온 사람이 하게 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IP를 빌려오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굉장히 저는 못 그리지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 함께 이 IP 생태계에서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 IP 권리 좀 저한테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함께 새로운 IP로 이 콘텐츠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IP 상표를 좀 빌려 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 상품을 대박이 나게 해서 상품이 엄청 잘 팔리게 해서 이 수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IP 권리를 왜 나눠서 이렇게 빌려서 활용을 할까요?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야기를 만드는 분은 창작을 잘하는 분이고요. 이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는 사업을 잘하는 분이 하게 돼요. 사업을 잘하는 분은 사업을 잘하면 되고 창작을 잘하는 분은 창작을 잘하면 되는 것.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전체 I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넓혀내는 것, 확장하는 것. 그것이 이런 IP를 빌려주고 활용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목표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라이선싱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라이선싱이라는 건 결국은 IP 권리를 임대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IP를 빌려가는 사람이 많으면 IP가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것이 IP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IP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결국 IP가 슈퍼 IP로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렇게
빌려오는 사람들의 역할도 IP 생태계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는 자꾸 자기를 창작자로서 IP를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더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IP를 가져가서 확장해 줄 분은 누구인가? 나의 귀인은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근데 레고 안에서 스타워즈 레고의 판매액이 너무 높아서 디즈니가 이 스타워즈 권리를 더 이상 레고에 안 줘요라고 하는 순간 레고 매출이 줄어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좀 회의적이었던 건 스타워즈를 레고로 만들어내는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 IP 경험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IP 확장에 기여하는 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확장하는 이들의 역할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P를 확장해 주는 영역에서의 기여가 있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파워 같은 옷 회사는 이제 콜라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콜라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IP를 가져와서 우리는 옷을 잘 만드는 회사니까 이 붙어있는 티셔츠를 기획을 잘해서 만들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 매출도 높이면서 IP 인지도도 높이는 이런 콜라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만 오세요. 우리가 잘 상품 기획해서 콜라보해서 확장해 드릴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플랫폼 같은 일들을 하는 사업자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도 이런 적절한 분들을 만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2022 년에 한국에서 산리오라고 하는 일본의 캐릭터 회사인데 그 키티 아니면 뭐 마이 멜로디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 멜로디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못 들어봤다가 최근에 알았는데 산리오 캐릭터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키링이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2 년에는 짱구가 그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캐릭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있던 캐릭터들인데 유독 인기를 얻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나라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렇게 일이 잘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잘한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된 데는 누군가 일을 잘했기 때문이겠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것이 뭐 에이전트 혹은 마스터 라이선시 그러니까 그 IP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 비즈니스 우리가 전담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쪼개 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마스터 라이선시라고 해요. IP를 지역 단위 혹은 권역 단위로 가장 크게 가져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을 마스터 라이선시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런 확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IP 생명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자 그러니까 제가 IP 생태계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우리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I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IP가 성장하지 않아요. 내 IP를 누군가 빌려가서 가져가서 혹은 정말 안 되면 일부러 사 가서 그것들을 그들이 확장해 내서 IP 팬덤이 넓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게 되고 이 IP 자체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IP를 확장해 주는 분들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확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의 중요성이 산업에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IP 생태계를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 전문성은 창작은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창작의 전문성보다는 이 IP의 확장에 숙련된 전문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필요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라이선싱 페어 같은 곳이 있다. 그거는 실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마케터들이나 요런 그 마스터 라이선시나 어쨌든 이제 기업 내에 있는 IP 비즈니스 담당자들이 요런 연결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사실 요 제가 찍고 있는 요 영상의 가장 1 차적인 타겟 독자는 사실 요런 분들인 거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IP를 알아야 되는데 'IP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 요 연결하는 분들이 IP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습관의 눈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IP 생태계라는 단어 생태계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 이 생태계 안에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이 IP는 최대치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IP 비즈니스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창작 생태계,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 전체와 이것이 브랜드로 확장되어 나가면 모든 소비재의 영역까지 다 확장되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 아닐까요? 이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단계를 넘어가야 이 IP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혼자서 가내숭어업으로 찍는 요 단계, 이건 원천을 만드는 단계까지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가정을 해 본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유튜브가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것이 다양한 확장,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른 강의가 되고 다른 책이 되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 되고 하는 요 확장은 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았으면 비용을 들여야 되겠죠? 그 권리를 함께 나누고 이 IP를 함께, IP 성장에 이들이 함께 올라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IP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이 과정에서 내가 지금 하는 역할, 내 역할은 항상 바뀔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냐, 창작자이냐, 아니면 나는 매개하고 연결하는 사람인가를 파악하고 나한테 필요한 역량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좋은 동료를 만나야 좋은 IP 확장이,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인데요. 그런데 그 동료의 범위가 창작자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 잘 만들어 주는 사람, 홍보 마케팅 잘해 주는 사람, 이거 연결 잘해 주는 사람, 법적 관리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이러한 업계, 동종업계를 넘어선 동료들을 잘 만나는 것이 IP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IP 생태계에서 나의 위치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라이선싱 생태계를 조금 더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P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면 나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이 IP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 전체 생태계에서 나는 누구를 만날 건가?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마케터이다. 혹은 이 IP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크리에이터와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나는 이 IP의 성장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 IP의 성장이 결국 나에겐 또 어떤 성장으로 돌아올 건가를 함께 이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맺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